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거는 바로 문벌귀족이라는 애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거야. 일단 이 문벌귀족 같은 경우에는 자, 객관식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 주관식 서술형 모두 다 1타기 때문에 반드시 문벌귀족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두고 가야 돼. 자, 일단 여러분들 문벌귀족이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너희들 고려를 세운 인간들이 누구니?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이지. 누구니? 왕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건은 뭐냐면 호족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려를 세운 애가 바로 호족인데 호족이라는 건 지방의 귀족이야. 그런데 이 호족 중에서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걔들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냐면 자, 문벌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애를 갖다 적어줄게요. 자, 걔가 바로 누구냐면 경원 이씨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봅시다. 너희들 문벌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이거는 가문이라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호족 중에서 가문이 엄청나게 좋은 애들이 탄생했다니까. 걔네가 바로 문벌귀족이라고. 그러면 이자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이자겸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걔가 이자연이야. 근데 이자연한테 딸이 있었는데 딸이 다 뭐로 들어갔냐면 왕비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손자였던 이자겸 같은 경우에도 딸이 3명이었는데 3명이 모두 다 왕비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원이 씨라는 가문은 건드릴 수 있어 없어? 그쵸?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문벌귀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얘는 왕실이나 아니면 굉장히 유력한 유력 가문이 있어. 그런데 얘네 가문과 계속해서 뭐 했느냐? 폐쇄적인 지들만의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폐쇄적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애들하고 결혼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아주 후추그리한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고 아주 대단한 가문이랑 결혼하거나 아니면 왕실하고 계속 폐쇄적으로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폐쇄적 결혼을 다른 말로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첩된 결혼이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런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의 파워가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개의 그 왕보다도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게 된다고. 그런데 이 문벌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12세기다. 여러분들 12세기 하면은 고려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도 알겠지만 12세기에 문벌귀족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2세기에 여진족의 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자, 여진족한테 4대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까지도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문벌귀족은 어떤 것들을 누렸느냐. 일단 얘네들은요, 주요 관직을 다 독점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주요 관직을 어떻게 독점하고 있었을까? 일단 얘네들 높은 놈들이기 때문에 음서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고 때로는 얘네들 중에서 과거 시험을 보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 중에서도 주요 관직을 다 독점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자, 어떤 땅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한 거지만 공음전 토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식과 토지는 원래 자기 게 아니지. 그러면 전식과는 누구 거니? 국가 거지. 근데 얘네들 지네가 처먹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전식과 토지를 자기네가 먹거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들은 땅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서는 농민들한테 이 땅을 가지고 놀았어. 사채놀이를 했단 말이야. 그런 사채놀이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고리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리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 이자겸 같은 문벌귀족들이 그 먹을 거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아주 비싸게 이자를 미친 듯이 받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리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한 거지만 자, 누구만 살기 힘들어? 농민들만 살기 힘들지. 그래서 농민 생활이 누구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렇지. 이러한 그죠. 문벌귀족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이라고 한다면 경원이 씨 가문에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자겸 이런 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주 최 씨가 있어요. 해주 최 씨. 자, 여러분들 얘는 이름 자체가 벌레야. 자, 누구지? 최충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경주 김 씨 있어요. 얘도 이름만 봐도 굉장히 썩은 문벌귀족이야. 자, 이름 뭘까요? 김부식. 김부식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충, 김부식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원이 씨, 이자겸, 최충, 김부식 이런 애들 다 뭐냐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던 문벌귀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그 당시 고려 사회에 엄청난 암세포 같은 그런 씨빠빠 롤라들이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자겸이가 바로 이자겸이죠. 자, 얘가 뭐를 일으켰냐? 나는 일으켰다. 그러면 이자겸이 왜 나는 일으켰는지 알아보도록 하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인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짜증났을
있을 거야. 왜냐면 인종의 엄마가 있어. 걔가 이자 겸 딸이야. 그 다음에 인종의 마누라가 있어. 이자 겸 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인종한테 있어서 이자 겸은 어떤 존재냐면은 동시에 장인어른이면서 외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자 겸의 파워가 얼마 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 친척이지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면 뭐 하고 싶죠? 죽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종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해 보려고 시도했어. 시도했다는 얘기는 뭐야? 네,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자겸의 파워가 너무너무 세버리니까. 그래서 이자겸이 짜증나네? 그러면 이참에 내 손자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겸이가 난을 일으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자겸의 난이야. 자, 그렇지만 이자겸의 난은요. 자,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너희들이 지금 뒤에 난이라고 이렇게 끝났잖아. 난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 모가지가 잘린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자겸의 난은 성공했다는 걸 실패했다는 걸 자겸이는 실패했어요. 자겸이는 왜 실패했냐면 이 이자겸이 굉장히 아끼고 있었던 부하 중에서 자, 이 사람의 이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척준경이라는 애가 있어요. 알았죠? 그런데 이 척준경이라는 애는 자겸이가 아끼긴 했는데 이놈도 네 겁나 씨빠빠 룰라야. 그런데 이 척준경을 인종이 불러가지고 네가 이자겸만 죽여주면 너를 그 위치에 올려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러자 척준경이 네, 이자겸을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척준경에 의해서 자 이자겸을 어떻게 했다? 그렇지 제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자겸의 나는 네,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척준경을 인종이 죽여버립니다. 아주 여러분들 거의 막장 드라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자겸의 난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자겸을 누가 죽였다고? 척준경까지 기억하고 간다. 그런데 이때 이자겸의 난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 자, 그 의의는 두 가지니까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의의가 시험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자겸은 한가 신하밖에 안 돼. 근데 이른 새끼가 내 왕을 죽이겠다고 깝쳤네. 이걸로 봤을 때 왕권이 바닥을 치겠구나. 요거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왕권이 바닥을 치겠구나. 왕권이 약화됐구나. 요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이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 자체가 점차 동요되기 시작한다. 쌤이 동요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동요는 뭐라고? 흔들흔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냐면 원래 사람들이 문벌 귀족이 굉장히 나쁘고 싸가지 없고 재수 없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하밖에 안 되는 놈이 왕을 죽이려고 진짜 그랬냐 이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벌 귀족 사회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고려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어떤 인간이 하나 나타났어. 자, 그 인간의 이름 바로 누구냐면 묘청이란 사람이야. 자, 이 묘청이 갑자기 뭔가를 외치는데 뭐라고 했느냐. 수도를 서경으로 옮깁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야. 알았어? 만약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 뭐를 할 거냐면 네, 앞에 있는 PD님 뭐 하라고요? 손톱을 깎으세요. 손톱을 깎으라고. 네. 저 PD님은 선생님의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손가락을 뭐 자른다든가 또는 뭐 선생님이 겨털을 뽑는다든가 이런 아픈 것들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손톱을 깎으라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손톱을 깎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묘청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자, 이 묘청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서경파라고 부를 거야. 자, 서경파에는 누가 있냐면 묘청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서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풍수지리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얘들아, 풍수지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기륭화복, 즉 바로 뭐니? 인간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자, 뭐하고 관련이 있다? 자연과 관련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풍수지리 사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묘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펼쳤었던 그 배경을 갖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금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니? 4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쌤이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줬지만 자, 금나라는 누구야? 여진이지. 왜냐 여진족은 옛날 때부터 고려를 mother, father, 그쵸?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네, 그쵸. 네, 오랑캐야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사이였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금나라한테 임금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난리냐 이거야. 이거 완전 개판이다 이거지. 왜 우리가 금나라와 이런 4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또 이자겸의 난 같은 게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한가신하가 왕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이거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묘청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풍수지리학가면서 동시에 스님인데 내가 점을 쳐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수도 개경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도 개경이 재수가 딸려가지고 얘 기운이 지금 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점을 쳐보니까 저쪽에 서경, 즉 바로 어디니까 평양이죠. 그러니까 평양의 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자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1타 나온다.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묘청이 주장했던 것들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 근데 그 4가지 주장했던 내용들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묘청이 자, 수도를 갖다가 서경으로 옮기자. 서경 천도합시다. 요거 외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금나라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죽방을 날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나라를 뭐하자? 정벌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금나라보다 꿀릴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금나라와 똑같이 자, 황제 칭호를 사용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연호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자,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자,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묘청이 주장했었던 거 4가지. 이거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한다. 서경천도, 금국정벌, 황제칭호, 연호 사용합시다. 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청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인종한테 딱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인종은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 있어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묘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묘청이 실적으로 서경에다가 막 궁궐을 짓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복병이 한 명 나타났어.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김부식. 네, 그쵸. 이 썩은 놈. 네, 김부식이 나타났어요. 김부식은 바로 누구냐면 개경파야. 그러니까 얘는 개경에서 살고 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게 되면 자신의 힘이 엄청나게 약해져요. 그래서 이 김부식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자, 인종이 누구를 불렀냐면 묘청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이사 못 가겠어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묘청이 여기서 굉장히 빡친 거지.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묘청이 자, 그 서경 땅에서 난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묘청의 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이 묘청의 난은 성공했어 실패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난으로 끝났잖아요. 자, 뭐 했다는 거죠? 네,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묘청의 난이 왜 실패하게 됐냐면 자, 김부식이 뭐 했기 때문에 네, 제압했기 때문에 김부식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묘청 등등 해가지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묘청의 난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나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묘청의 난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묘청의 난이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는 수능에서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단재 신채호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묘청의 난을 엄청나게 칭찬했어. 뭐라고 칭찬했냐면 조선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그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일제강점기니까 조선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의 그 역사상 제1대 최고의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칭찬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신채호 선생님이 칭찬했냐 이거야. 그거는 묘청이 뭐를 외쳤기 때문에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외쳤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뭐하다는 거야. 자주적 정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신채호 선생님이 살 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들이 우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혔었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일본한테 대항할 필요가 있었어. 근데 보니까 사실 금나라 굉장히 세거든. 그 묘청은 어떠냐면 그냥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 스님이 뭐냐면 금나라 정벌하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와 자주적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닮아야 된다고 한 거야. 알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칭찬했느냐? 그거는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떠다? 자주적인 정신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일단 고려인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자 고려인의 어떤 모습? 섹시한 모습. 자 어떤 모습? 네 자주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자 문벌 귀족 사회가 또 한 번 어떻게 된다? 네 동요된다. 문벌 귀족 사회가 다시 한 번 또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냐면 바로 무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예요. 자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은 뭐를 지게 된다? 정권을 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무신정권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거야. 그러면 정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무신들이 왜 난을 일으키게 됐는지 자 그 원인을 갖다가 알아보니까 무신들이 끊임없이 자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고려라는 나라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문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문신 중심의 정치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실적으로 여러분들 무신들은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쌤이 과거 시험이 누구는 없다? 무신들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무신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을 세워야 돼. 그런데 무신들이 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지 목이 따이면 그거를 공으로 그때서야 인정해준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하급 군인들한테 그 당시에 지급되고 있었던 군인전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 군인전이라는 토지는 어떤 토지냐면 군인들 먹고 살라고 주는 토지야. 그런데 그 토지가 잘 지급이 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돈 같은 게 나한테 지급되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 겁나 빡쳐.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돼? 겁나 빡쳐. 그쵸? 그러니까 무신들 입장에선 이런 차별 대우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 있었던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리고 문신 중심의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었던 거 굉장히 열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무신들이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무신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불사지르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바로 누구냐? 네 의종 때문에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왕 이름에 의자 들어가면 네 이거는 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의종은 굉장히 이제 사이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의종 같은 경우는요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날 자 보현원 놀이를 가고 있었어. 자 이 보현원 놀이라는 거 보현원은 뭐냐면 유원지야. 그래서 이 유원지에 정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정자에 의종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신입으로 뽑았었던 그 관리들이 있는데 그 관리들하고 막 놀고 있었어요. 막 술 처먹으면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꼴에 이제 왕이랍시고 자기는 놀고 있으니까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무신들을 아래다 쫙 이렇게 보디가드를 세워놓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더워. 그러니까 무신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그런데 그 위에서 어린 나이에 문신들하고 의종은 막 술 먹으면서 으르렁 으르렁 하고서는 엄청나게 막 신나게 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문신 중에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걔가 18살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린 애지. 근데 얘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심심하니까 이 무신들끼리 오병수박해라는 걸 해라 라고 얘기해. 근데 오병수박해는 뭐냐면 5명씩이 이렇게 딱 팀을 가지게 돼요. 이 병사들이. 그런 다음에 수박. 바로 뭘까요? 수박. 네, 손입니다. 손. 네, 전혀 상상이 안 될 건데 손이야.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오병수박해야. 그런데 이 오병수박해를 하다가 한 무신이 60대의 무신이 있었는데 젊은 무신한테 이렇게 맞고서는 쓰러졌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고서는 술이 취해가지고 그 문신 중에 그 18살짜리 그 어린 문신이 다가와서 그 할아버지 무신을 일으키고서는 싸대기를 때리는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나이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어린 놈한테 지냐 그러면서 싸대기를 맞았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무신들이 화가 나지. 그래서 그날 밤에 무신들이 칼 차고 들어와서 문신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의종을 왕자리에서 폐위시켰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이기 때문에 무신정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당연한 거지만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무신정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무신정권으로 가장 먼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의방이 정권을 잡았다. 그 다음에 누가 잡았냐면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다. 그 다음에 누가 잡았냐면 경대승이 정권을 잡았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잡았냐면 이의민이 정권을 잡았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잡았냐면 최충원이 정권을 잡았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잡았냐면 최우가 정권을 잡았다. 여기까지. 이거 외에도 뒤에 굉장히 많아. 근데 걔네들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그거 외울 시간에 엑소 멤버들 여러분들 외우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알았지? 뒤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얘네들만큼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신정권기에는요. 자, 문신들은 힘이 있니 없니? 문신들은 전혀 힘이 없지. 그치? 얘네들 지금 잡혀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무신정권기에는 일반 백성들이 살기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훨씬 더 나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이 무신들은 진짜 무식한 애들이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평민인데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이제 문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라도 내봐라. 문신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무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금 못 내? 그럼 죽어야 되겠어. 푹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하게 정치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고 가면 되고, 그거는 요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 이름이 성씨가 어때?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집권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개념이 아니라 얘는 얘가 죽이고 얘는 얘가 죽여 서로 이렇게 죽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 나타나네. 최씨야. 그럼 얘는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이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씨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최씨 정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 최씨 정권은 뒤에 최씨들이 또 있어요. 뭐 최항, 최의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4대에 걸쳐서 60년간 나타났다 해서 우리가 최씨 정권이라고 해. 근데 이 최씨 정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신정권 최고의 뭐라고 얘기한다? 안정기라고 얘기해. 왜냐면 앞에서는 서로 막 죽이고 이렇게 했었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죽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무신정권을 뭐라고 부르지? 안정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안정기라고 하니까 우리 아가들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리냐면 그러면 안정하고 다 잘 먹고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들 이때는 막 몽골족도 쳐들어오고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알았죠? 그냥 얘네들끼리만 안정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우리가 안정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의방이 뭔가를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면 바로 중방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이 중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까지 이어져. 그러면 이 중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무신 집권기 당시에 자 최고의 회의기구다. 회의기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권력기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고려에는 최고의 회의기구 뭐가 있었니? 중서문화성이 있었지? 근데 중서문화성에 모여가지고 회의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무신들만 모여가지고 문신들 빼고 무신들만 어디에 모여? 중방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끝냈다는 거야. 알았지? 그게 바로 뭐냐면 중방이야. 그리고 중방이 나중에 이름만 바꿔. 그래서 최씨 정권 때가 되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정도감이라고 해. 알았어? 그래서 교정도감은 바로 뭐냐면 최씨 정권 최고의 바로 뭐다? 네, 회의기구다 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방이 이름을 바꾸면 뭐라고? 교정도감. 그래서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 최고의 회의기구 또는 권력기구, 정책기구 그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가면 돼. 근데 그러다가 자 여러분들 경대승 때가 됐습니다. 경대승은 실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에요. 여기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은 다 진짜 죽임당했어요. 칼로 찔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 이 사람은 죽긴 죽었는데 그냥 자기 원래 병이 있어서 죽었어요.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빨리 죽었는데 이 사람 되게 똑똑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바리가드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은 도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도방은 일종의 바로 뭐다? 사병 조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병이니까 이거는
보디가드들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최후 때 뭔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방이라는 것을 갖다 만들었어. 정방은 일종의 인사행정기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정방이라는 것은 최후가 자기네 집의 그 뒤에다가 자기네 집의 그 뒷뜰에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사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관직을 준다는 거야. 근데 관직은 누가 줄까? 그 당시에 왕이 주는 거예요. 근데 왕은 지금 아무 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 최후가 자기 집 뒷뜰에다가 뭔가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무신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관직 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정방이다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최후 때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삼별초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래서 삼별초는 일종의 바로 뭐냐면 군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때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무신집권기에 군사적 기반이 뭐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에 군사적 기반, 무신집권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어떤 군사적인 기반, 기구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써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도방과 바로 뭐다? 네, 삼별초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무신 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좋은 거라 그랬니? 아니면 나쁜 거라 그랬니? 굉장히 나쁜 거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난이 되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특히나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면 자 문신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여러분들 문신 반란하면은 두 가지를 갖다가 꼭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조이총의 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보당의 난이 있어. 일단은 이 난의 특징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돼. 근데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조이총의 난, 김보당의 난 이 두 가지가 쌍으로 나와버렸어. 그러면 너희들은 무조건 이거는 문신반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얘들은 문신이야.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내가 잠깐 정리를 좀 해주고 가면 이 조이총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경을 다스리고 있었던 문신이었어. 그런데 무신들이 너무 정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난을 일으킨 거야. 알았어? 그래서 조이총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힌트는 서경 정도만 기억하세요. 서경을 다스리고 있었던 조이총이 농민들과 난을 일으켰다. 조이총이 난이야.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 김보당은 어떤 난을 일으켰냐면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난을 일으켰다가 죽은 놈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도 굉장히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이 김보당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우리 아가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얘는 문신이야. 그런데 무신들이 정권을 딱 무신들이 정권을 잡을 때 얘는 문신이지만 문신으로서 뒤에서 막 밀어줬어. 그래가지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무신들을 밀어줬을까?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무신들이 쌩깠어요. 얘 김보당을. 그러니까 김보당이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좋다. 그러면 다시 의종을 살려라 하면서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죽었어요. 김보당 같은 경우는 사지가 절단이 났고 그 다음에 의종도 이때 죽어버리거든. 어떻게 죽었냐면 새우꺾기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반대로 접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조이총의 난, 김보당의 난이 나오면 무조건 문신반란이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가면 돼. 자, 그런데 여기저기서 농민봉기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돼. 왜 농민봉기가 일어났겠니?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무신정권기에 이 무신들이 너무 농민들을 갖다 뭐 했기 때문에 그래. 수탈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뽑았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천민 출신의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무신 집권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천민 출신의 무신 집권자라는 것은 바로 누굴까요? 앞에 와서 여러분들 이 이음인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음인은 뭐냐면요. 천민이에요. 어떻게 천민이냐면 아버지가 소금장수야. 그 다음에 엄마가 뭐냐면 노비라고. 그러니까 얘 천민이야. 근데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가 됐어? 이 나라 고려 최고의 집권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음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천민들은 뭐를 느껴? 희망을 느끼는 거야. 와, 나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민 출신의 무신집권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천민들은 뭐를 느끼기 시작하느냐? 자기네들도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여기저기서 신분 상승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가는 건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할게. 자, 일단 유명한 농민 반란 중에서는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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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김삼이입니다. 김삼이와 그 다음에 네, 쇼심의 난이 있어요. 김삼이와 쇼심의 난. 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이 망소. 망이 망소이. 네. 내가 할 거야. 자, 그래서, 조용히 해. 자, 내가 할 거야. 자꾸 끊지 마. 지금 피디님이 뭐 아는 것만 있으면은, 아까 1학년 사회 1할 때도 계속 끊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네. 자, 그러면 지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망이 망소이. 망이 망소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너희들이 망이 망소이라는 이름을 갖다 보면 아시겠지만, 막 지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데, 망이야. 이렇게 이름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약간 천민 비슷한 애들이죠. 자, 천민은 아니야. 근데 천민 비슷해. 자, 어디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냐? 바로 소에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공주 명악소에 살고 있었어. 너희들 알겠지만 이 소라는 것은 향부곡소 할 때 그 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행정구역이야. 그런데 이 무신놈들이 진짜 무식한 게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망이망소이가 못 살겠다 하면서 난을 일으킨 게 바로 뭐냐면 망이망소이의 난이야. 그래서 망이망소이 난 하면은 특수행정구역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거. 공주 명악소에서 일으켰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신분상승 운동이 일어나. 신분상승 운동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전주에서 자, 관노비들이 난을 일으켰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주 관노비의 난이라고 불러.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만적의 난이야. 만적의 난을 갖다 내가 100% 출제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얘는 99.99999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적의 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만적의 난 하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최충원의 산호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충원이 있었는데 이 최충원의 산호비, 그러니까 만적은 노비였던 거야. 근데 만적은 보통 노비는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노비니까 글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만적이 가만히 보니까 이음인이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무신 집권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만적이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면 머슴들이 막 모일 거 아니니? 그러면 그 노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내일 우리도 반란을 일으켜보자.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 여기 다 모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 모이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모였던 그 노비 중에서 한 명이 자기 주인한테 그거를 꼬발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결국 난을 못 일으키고 이 만적을 비롯해가지고 그 노비들이 다 잡혔어. 근데 최충원이 만적을 보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네가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뭐가 모질라서 네가 난을 일으키냐라고 했더니 만적이 거기다 대놓고 아주 대단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쌍놈이 되는 거에 그 씨가 정자가 따로 있냐 그거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만적의 난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후 재상의 씨, 왕후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문에. 그러면 이거는 만적이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책마다 왕후 장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왕후 재상의 종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알았지? 그거는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만적과 그때 있었던 그 노비들은 다 이렇게 뚫뚫뚫 돗자리 같은 걸 싸가지고 강물에 퐁당퐁당 던졌어요. 일단 만적은 이름을 잘못 지었어. 이름이 너무 적이 많아. 만적. 그쵸? 그래서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만적하면은 이 말을 뱉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적의 난이나 전주 관노비의 난이 나오면은 이거는 신분상승 운동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떤 난까지도 일어나냐면 삼국 부흥 운동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쪽팔린 거야. 얼마나 살기 힘들면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겠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 무신집권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많이 공부할 때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어렵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방학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방학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것들 네. 힘들 때는 여러분들 네, 엑소를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하면서 으르렁 되면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왜 앞에는 피디님 뭐 생각해요? 그러면 여름방학 짧아요. 여름방학 짧다고요? 엑소도 한 명 없어요.
아니, 왜 그런 슬픈 얘기를 지금 애들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비스트로 갈아타요. 네, 우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 엑소팬들. 자, 우리 친구들. 자, 어쨌든 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그 이렇게 자유 게시판이나 막 이렇게 글을 쓰면은 선생님 거기다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조금 느리더라도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네, 선생님 소통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